이게 좀 젊어 보이죠, 더? 예? 이건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고 북한에 가서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그 자식들 빼놓고는 아무도 초상화를 다른 데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는 것을 보여줘서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공제 윤두 선생의 자화상은 국보입니다. 그림으로는 국보예요. 가장 위대한 예술품이에요. 이게 왜 위대한지를 지금 설명하려면 따로 시간이 필요해요. 3시간 정도 필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냐?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화상을 그린 사람이에요. 자화상을 그리지 않는 사람은 학문을 예술가 아니에요. 왜? 자기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혹시 누가 결혼한 사람 또는 결혼하지 않았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 봐봐요. 생각해봐요. 정말 우리 교수님, 사모님께서 정말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교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알고 싶어요? 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안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살면 편해요. 이렇게 살면 편해요. 그런데 내 아내나 남편이 또는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뼛속 깊이 진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관계는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파국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타인의 마음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또 괴롭지만 더 힘든 건 뭐예요? 교수님이 사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뼛속 깊이 내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파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파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뿌리까지 보는 것. 그래야만 그때부터 세상을 정직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뿌리, 출발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화가들은 자화상을 그리는 게 엄청 중대한 문제입니다. 즉 적어도 아까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그 생각하는 내가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의 기준이 된 그 시점부터 모든 예술가들은 다 자화상을 그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도 말도 없어. 오로지 한 사람, 불현듯 깨어난 이 한반도에 불현듯 깨어난 인문학자, 철학자, 그리고 예술가, 공제 윤두 선생님이에요. 어디 분이라고요? 해남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부자였냐? 당시 하인이 500명 있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전남대학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집안이? 전남대학교 정규직 직원이 800명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한테. 그냥 자화상을 그리게 된 게 아니에요. 하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유명한, 여러 가지 유명한 일화가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그림을 해보세요.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은 뭐예요?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여기에는 심리학적 분석을 해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적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야. 이 윤선도 집안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하여튼 얘기하면 긴데 처갓집 것 다 먹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금하고 달리 부자가 오래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한 놈한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니까 아들이 10명이야.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10분의 1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놈한테 몰빵 던져줘요. 자손이 화인이 500명이나 되는 집안에 둘째 아들은 밥 한 톨도 먹기 어려운 집안이었어요. 실제로 윤두서가 어린 시절에 굶었어요, 많이. 공제 윤두 선생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 적자 자손이 안 나오니까 자기를 그때는 제일 똑똑한 놈 양자 데려가거든요. 그 집안이 거대하니까 양자로 갔어. 자기 형제는 굶고 있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눈칫밥 먹으면서 서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심정을 안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거죠. 위대한 그림이에요. 이분이 아까 봐봐요. 몇 년도예요? 1668년, 1715년. 몇 년도에 그린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때쯤 언젠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서양의 대화가들이 지금 미술 시간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분이 알겠죠? 근데 왜 이분이 다른 나라를 다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피카소 배우듯이 서양 한자를 또 이 사람 배워야 돼요. 미학 시간에 나와야 돼. 근데 왜 안 해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데 걔들이 왜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위대한 화가, 인문학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위대한 화가인데, 발로는 이런 거 보세요. 정말. 이건 그림 한 동작 한 동작이 위대한 그림이에요. 설명을 하면 길지만 하여튼 그래요. 근데 단 하나의 흠결이 있어. 이분이 양반이라는 것을 끝내 못 버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뒤 산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근대성을 아직 못 벗어난, 아직 고전적인 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혹시 사진 찍을 때 꼭 뒤에 배경이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인 사람도 있죠? 그분들은 미적 의식이 어디 있는 거예요? 15세기 이전 사람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더군다나 여기 좀 허전하니까 색까지 그려놨어요. 이건 강박에 가까운 거죠. 견근대적 강박이에요. 자, 문제는 어쨌든 이 절망의 순간에도 왜 이 사람들 보여 희망을 줬던 사람이 있었다. 위대한 화가 작가가 있었는데 이때 가장 절망적인 시기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가? 자, 지난 시간에 사회 얘기하다 끝냈죠? 그렇죠? 사회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국가는 사회가 아니에요. 자, 지금 오늘날 유일하게 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가족하고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택하고 싶어요? 택했어요? 여러분이 택하고 싶어요? 택했어? 근데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유지되려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죽음을 관리하지 않은 공동체는 공동체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가족은 가족묘가 있죠? 있어 없어요? 옛날에는 시족묘가 있었죠? 시족묘가 있었을 때는 시족이 중요한 공동체였어요. 권력 기반이고. 지금은 시제진으로 가죠? 시제는 몇 촌부터, 몇 대조 하나부터 시제네요? 왜 4대조예요? 예? 왜 4대조 할아버지부터 시제를 지내요? 응? 크게 말해봐요. 정확히 말하면 뭐냐? 알고 가서 지내야 돼요. 알고. 저는 제사도 안 지내지만, 전 제사 지내는 걸 싫어해요. 안 지내요. 근데. 제사에 지낼 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상태에 지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면 안 중요해요. 알면 안 중요해. 제사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제를 지내냐? 간단해요. 일가를 벗어나면 제사를 지내요. 시제를 지내요. 일가를 벗어나면. 8촌까지는 뭐예요?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요. 일가니까 한 집이니까 한 집에 지낸단 말이에요. 집에서. 근데 일가를 벗어나면 뭐예요? 8촌 이하는. 8촌을 벗어나면 친척이에요. 어느 집에서 제사를 지내냐가 권력의 핵심이거든요. 그 싸우니까 그냥 사내가 지내야 말이에요. 그래서 시제야. 하여튼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하나 더 해볼까요? 처음에 제사를 딱 지내다 오면 빈잔을 따라 올리죠. 제사 안 지내봤어요? 빈잔을 따라 올려. 향 피고. 왜 빈잔을 따라 올려요? 나 그때 안 궁금해요? 아니 할아버지들 초청했고 조상님들 불러다 놓고 장난치는 거예요? 왜 빈잔을 따라줘?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그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직 그게 한 번도 안 궁금했다면 되도록이면 철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궁금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에? 궁금해. 왜? 아니 엄청난 조상님을 불러놓고 공갈치우다 술을 따라 피우고 올리거든요. 왜 그러냐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유가. 원래는 흙하고 같이 올렸어요. 흙. 그러니까
혼백이죠. 향을 피우면 혼을 불러오고 땅 속에 꺼져 있는 백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흙을 넣어서. 근데 흙을 넣다 보니까 다음 잔에 술을 좀 버려야 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흙은 안 넣고 했는데 지금 왜 안 넣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